자, 노멀맵 이론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노멀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RGB라는 걸 알아야 돼요. RGB가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을 함에 있어가지고 색 체계를 선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모니터에서 출력하는 디지털 그래픽 쪽의 표준이 레드, 그린, 블루를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색상을 나타내는 RGB에 의한 컬러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슨 컬러 체계라고 부르면 그냥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를 따서 RGB라고 불러요. 자, 그럼 RGB가 이제 색체계라는 거를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색체계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것과 다른 간단한 색체계를 하나만 딱 설명하고 갈게요. CMYK라는 게 있어요. 자, CMYK는 뭐의 약자냐면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에요. 얘네는 왜 CMYB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얘는 왜 K예요? 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냥 지멋대로 했나보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CMYK 체계랑 RGB 체계가 있는데 흔히 RGB는 무슨 체계라고 하면 디지털 컬러, 이쪽은 무슨 컬러라고 하냐면 이쪽은 출판물 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 같은 거 보면은 책에 이렇게 있고 옛날 책들 보면은 옛날 책 뜯어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책들 중에 그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되게 종이가 질이 반딱반딱한 종이 있어요. 그 막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하면 펄프의 느낌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막 코팅된 것처럼 번들번들거리는 그런 종이가 있거든. 그 우리가 흔히 길에서 이렇게 광고지 받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애들로 된 책들을 보면 책 겉표지를 뜯어보면은 저기 뒤편쯤에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고 그 동그라미에 제가 말한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이 진하게 한 줄씩 칠해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줄 막 이렇게 가 있고 색상이 이렇게 이렇게 색상이 몇 개 더 있고 이 색상에 막 일렬 번호 같은 거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고 이쪽에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라데이션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책이잖아, 책. 책을 뽑으려면은 수백 권 뽑잖아요. 근데 수백 권 뽑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뽑을 때 잉크가 잘못돼가지고 수백 권을 잉크가 잘못된 상태로 뽑으면 어떻게 돼요? 뭐 버려야 돼요. 그거 같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삽화가 많은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컬러 삽화가 제대로 작동 기능이 되도록 멀쩡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컬러 삽화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테스팅을 해보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미리 뽑아보는 거야. 컬러 잉크를 그래가지고 뽑았을 때 제대로 뽑혔다? 문제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대량 양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테스팅하는 때 쓰는 그 잉크의 그 종류가 이렇게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쪽은 RGB로 되어 있는 거는 RGB가 3개 3원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색상은 어떻게 되냐? 레드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린, 얘가 블루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포토샵에 보면은 이게 평소에 있어요. 평소에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를 부르는 색이 하늘색, 분홍색 뭐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엔 검은색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않아? 그지? 이거 되게 애매하죠. 그지? 딱 보면은 왼쪽은 3개인데 왜 오른쪽은 4개야?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은 디지털 컬러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이거 3개를 100%로 주면은 그럼 흰색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 꺼주면 빵빵빵이면 검은색이 돼요. 왜냐고요? 모니터 불 안 들어올 때 모니터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모니터 끄면 검은색 되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출판물이죠. 출판물에서는 스스로가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출력량이 존재할 수 있어요. 지가 스스로 발광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얘가 얼마나 밝고 어두운지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도료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력물 기준의 컬러인 거예요. 블랙이 따로 들어가. 그래서 얘네는 실제로 이 부분이 어둡다라고 하면은 가장 강한 물감을 아주 세게 써줘야 돼요. 그래야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거 3개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컬러의 정도를. 이해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거 이 위에 상단에 보면은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컨트롤 Y를 눌렀거든요. 컨트롤 Y를 누르는 순간 출력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색깔로 변해요. 이렇게 색상이 컨트롤 Y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단축키 가르칠 때 컨트롤 T 써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T 누르면 이렇게 자유조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꺾고 이동하고.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애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단축키 실수로 눌렀어요. 컨트롤 Y 누를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웹 작업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저거 알아낸 애들하고 저도 고생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출력물에 대한 그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레드, 그린, 블루다. 그리고 다른 색채계로는 대표적인 게 CMYK가 있다. 그리고 CMYK는 이렇게 쓰고 레드는 RGB는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RGB 채널에 대한 거를 아주 간략하게 봤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RGB 컬러 체계를 디지털 컬러라고 부르고 있죠. 이걸 왜 디지털 컬러라고 부르냐? 디지털이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이게 숫자로 돼 있는, 그죠? 그런 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거를 눈치를 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0이면 검은색이고 이게 다 100이면 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컬러로 50, 50, 50이 들어가면 이건 무슨 색깔이에요?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흰색과 검은색의 중간색은 아닐까? 그럼 이 중간은 뭡니까? 회색이겠죠. 이런 식으로 색체계가 밝은 회색이다 그럼 10, 10, 10, 그죠? 어두운 회색이다 그럼 10, 10, 10, 밝은 회색이다 그럼 90, 90, 90이겠죠. 똑같이 이거 세 개를 똑같은 라인으로 맞추면 무채색 계열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여기가 50, 50인데 레드만 100%다 그러면 이제 갈색이 되겠죠. 갈색. 왜냐면 이제 회색에서 빨간색만 강해지는 거니까. 한번 칠해 볼게요. 실제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쪽에 CMYK 따로 나와 있죠. 우리가 이거를 포토샵을 열어가지고 볼 때 이쪽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이 생각한 적 없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설명을 들으면 일단 어디까지 설명이 되냐면 여기까지 설명이 다 돼요. HSB, RGB, CMYK까지 설명이 돼요. LAB는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래가지고 HSB는 각각 뭘 뜻하는 거냐면 H는 휴예요. 휴가 뭐냐면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색상환. 색상환이라고 해서 이거는 0부터 360도까지 각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원으로 동그랗게 그려지는 걸 의미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하나 이렇게 꺼내 볼게요. 이렇게 꺼내고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놓고 그라디언트를 RGB 그라디언트를 넣고 요거를 선형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색상환이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미술 시간 같을 때. 그죠? 여기가 0도고 쭉 돌려가지고 90도, 180도, 270도, 360도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R, G, B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세 개가 각각이 따로 나뉘어 있고 레드, 그린, 블루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빛으로 나타낼 때는 저렇게 나타나게 되고 저런 식으로 각도가 있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여기에서 휴가 나타내는 것이 색상환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채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채도가 증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츄레이션, 그죠? 채도 증가. 채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채도가 낮아지면 무채색에 가깝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에 가깝다는 얘기고, 채도가 높아지면 빨주, 노초, 파란보 이렇게 뚜렷한 색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B는 뭐냐면 B는 이거는 브라이트니스라고 해서 이거는 밝기를 어둡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검은색 기준의 무채색이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으로 갔을 때를 보면은 이렇게 무채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블랙으로 가면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게 빵이 돼도 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흰색에 가깝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H에다 놓고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볼 때 이쪽은 무채색 계열이고 이쪽은 색상이 밝은 계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거를 왜 보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디지털 그래픽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디지털 그래픽에 대한 기초 이론 모르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거 뭔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RGB입니다. 자, RGB는 각각 어떻게 작용되냐면,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 100이라고 했는데 255인데?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56을 치려고 하면 여기 뭐라고 찍히냐면, 인티저는 between 0에서 255까지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으로는 넣을 수 없어요. 예, 여기에서 잠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왜 0에서부터 255냐,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이거를 광고하던 적이 있었어요. 256색 총천연색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뜻하는 바가 RGB예요. RGB를 쓰면 색상이 너무 좋고 아주 화려하고 뚜렷하게 나온다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게 옛날 광고예요. 옛날 광고. 언제적 광고요? 90년대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 몇 년 전. 그때 때 그 게임 광고에 들어가던 카피예요.
그러니까 그래픽, 화려한 그래픽 뭐 이런 수식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256색이라고 해? 255까지밖에 못 적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0부터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를 몇부터 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잖아요. 컴퓨터는 0, 하나, 둘, 셋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슬롯이 여기는 0이 슬롯이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이게 시작이니까 여기부터 1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255가 아니라 256이라고 인식되는 거지.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 이거. 왜냐하면 0도 3개 포함되는 거니까. 0은 뭐다? 블랙. 그럼 255는 화이트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0부터 255를 컬러 체계로 잡고 이 중에 128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회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노말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RGB에 대한 게 무엇이고 RGB가 가장 크게 대비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포토샵에서는 어떻게 색을 나타낼 수 있으며 컬러 피커, 이걸 컬러 피커라고 해요. 여기 읽어보시면 컬러 피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이게 샵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저겁니다. RGB를 16진수로 나타낸 거예요. 요 빵빵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나타내는 게 각각의 RGB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FF가 가장 최상위 값이고요. 00이 최하위 값이에요. 근데 첫 번째 FF를 100%로 넣으니까 이게 뭐가 됐어요? 레드가 됐죠. RGB 값에서는 이게 255라는 얘기입니다. FF로 되어 있는 게 16진수예요 이거. 0부터 0, 1, 2, 3, 4, 5, 6, 7, 8, 9 쭉 해가지고 다 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값을 입력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16진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6진수로 2개씩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맨 앞자리와 맨 끝자리에다가 16진수를 더해서 첫 번째 거는 투명도 값 그리고 마지막 거는 더하기 값, 애드 값 이렇게 해가지고 8비트 채널로 컬러를 쓰는 거를 뜻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얘네 이렇게 8비트 그래픽. 그래가지고 우리가 RGB 256색으로 써서 들어가는 그 컬러 체계를 예전에 갖다 쓸 때가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90년대 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세 개가 다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16비트 그래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비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다가 두 개를 더하거든. 그래가지고 16비트 그래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거 단계가 64비트까지 왔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쓰는 운영 체계가 단위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64비트 얘기하는 게 저 얘기예요. 단위를 저렇게 쓴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컴공 쪽이라. 자, 그래가지고 요거 요렇게 설명이 됐으니까 다음으로 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노말맵은 도대체 이거랑 뭔 상관인데 라는 게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말맵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노말맵은 도대체 왜 사용되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노말맵은 정확하게 뭘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빛을 왜곡하는 이미지 파일,
빛이 왜곡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 그림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림에 이렇게 그냥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놨다면 이거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둡다, 어디가 밝다, 뭐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도 여기다 빛을 비추건 여기다 빛을 비추건 이 이미지의 그림자의 위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죠. 왜냐면 아니 그도 그렇게 얘는 2D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에서 비출 때 그림자가 이쪽 생기고 이쪽에서 비출 때 그림자가 이쪽 생긴다 라는 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이 3D여야 가능한 거지 2D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넣은 거예요. 어디에? 그거를 좌표로 환원해서 빛에 여기에 이런 이런 네모난 폴리곤이 있고 그 폴리곤에 X좌표와 Y좌표를 놓고 여기에 축을 하나 더해서 Z축을 잡아준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X좌표는 아까 전에 우리가 말했던 레드로 잡고 Y좌표는 그린으로 잡고 Z좌표는 블루로 잡는다면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레드일 때 그림을 그려놓고 Y일 때의 그림을 따로 그려주고 Z값에 형성돼야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이거를 직접 그려준다면 그러면 이 이미지가 빛이 올 때 그 빛의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비춰지는 그 모양을 서로 각각 빛의 위치에 따라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어느 그래픽 디자이너가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것도 RGB인데? 라고 하면서 그죠? XYZ를 여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카프라고 해서 국제 애니메이션 그런 콩쿨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무슨 뭐 컨퍼런스?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발표를 해요. 언제 발표하냐면 90년대 중반인가? 95년인가? 94년인가? 뭐 그때쯤에 발표를 합니다. 막 그 여러분들이 아는 그 픽사의 레전드 애니메이션인 그 토이스토리 막 이런 거 원 나오고 이럴 때쯤에 그럴 때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이 진짜 눈부신 발전을 이루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자기네들이 썼다 그러면서 막 마야 막 이런 거 막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 그럴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노말이라는 거는 XYZ 축을 이미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럼 이미지에서 우리가 XYZ 축이 존재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바꾸면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노말 맵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애인가를 봤어요. 자, 그럼 노말 맵을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RGB를 나타내려면 레드가 제가 만약에 이걸 녹색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잠깐만요. 레이어를 따로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색을 미리 칠해놓고 좋아하네. 칠해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를 녹색을 나타내고 싶다면 그린에서만 값이 100%면 됩니다. 지금 제 채널을 그린을 고른 거예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거를 꺼내 놓을게요.
자, 이게 나와 있죠? 자, 이게 색상화를 보고 요거를 보세요, 다시. 자, 채널 가서 그린을 찍어 볼게요, 제가. 여기 어떻게 보여요? 그린만 밝음이죠. 여기 반대는 어때요? 여기 어둡죠. 그럼 만약에 빛이 올 때 여기가 그린을 기준으로 빛이 오는 거라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는 들어가는 걸로 보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레드로 가볼게요. 그거 어때요? 위아래로 나뉘죠. 빛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이쪽이 밝은 거겠네? 라고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블루라면 이쪽이 밝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점에서 이거를 발견한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제안을 하고 그거를 게임에 넣어서 우리도 실제로 사용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임이 최초의 게임이 그 존 카맥이라는 아저씨 있어요. 게임계의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FPS의 창시자라고 보면 돼요. 장르 둠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둠의 아빠예요. 둠 아빠 존 카맥. 이 아저씨가 이 그 이론에 대한 거를 받아서 이거를 둠3라는 게임에서 처음 활용하는데 그때가 2002년인가 3년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게임으로 처음 내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노말맵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말맵이라는 거는 저 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최적화된 기술이에요. 저 때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50기가가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용량이 뭐 32기가, 16기가 뭐 이럴 때. 지금은 램 용량이 그렇죠? 네. 지금 어마어마하던 때 그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채널에서의 관계는 이렇다. 그죠? 아까 전에 말로만 들었을 때는 뭐 R이 빵이고 뭐 B가 빵이고 모르겠는데? 라고 하지만 여기다 녹색 칠해놓고 채널 가서 실제로 채널에서 각각의 값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렇게 언제는 100%로 될 때는 보이는 거고 0%로 될 때는 까맣게 돼서 안 보이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 그래가지고 이게 노말맵에서의 RGB의 역할이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테스팅을 잠깐 해볼 건데 실제로 박스가 있고 그 박스에 우리가 노말맵을 넣어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작동되는지 예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말맵이라고 하면 지브러시를 써서 그 뭐야 되게 면 많은 걸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맵으로 전환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노말맵은 그냥 맵이에요. 정의는 그냥 맵인데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는 그냥 맵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부르는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탄젠트 노말 맵이에요. 근데 탄젠트 빼는 거죠. 왜냐면 그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관용어고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라. 저는 뭐 거기에 코인이나 아니면 코사인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구분돼서 그렇게 넣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그쪽으로 또 얘기를 봐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백그라운드에는 무슨 색을 칠해 줘야 되냐면 RGB에서의
그 기준값을 볼 수 있는 값을 찍어줘야 돼요. 그 기준값이란 128, 128, 255입니다. 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 노말에서의 난 아무 값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중립색이에요. 이 색이 칠해져 있어야 빛의 왜곡이 없는 거예요. 흰색 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흰색은 빛이 왜곡되는 값이에요. 그 값은 노말에서는. 왜냐하면 노말에서는 내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XY 뭐야 이거? 자, XYZ가 있고 X는 좌우, Y는 상하, 여기 Z는 깊이값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X일 때 왼쪽이 더 밝아 오른쪽이 더 밝아 물어본다면 여긴 중간이에요 라고 하려면 여기는 50%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리고 Y로 봤을 때 야 위가 밝냐 아래가 밝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디도 밝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려면 여기가 90도로 딱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값이 몇이다? 50%다. Z는 요 깊어요 안 깊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안 깊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는 값이 몇이어야 돼요? 여기 값이 없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가장 밝은 색. 그죠? 깊어요 라고 하려면 여긴 깊어요 라고 하면 어둡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주 어두운 색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Z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채널 와서 보면은 회색, 회색, 흰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색이. 그리고 그거는 중립색은 여기서 찍어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값이 0부터 255라고 했기 때문에 50%가 128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색을 칠해 보려면 채널에서 레드일 때 여기는 왼쪽이 밝아요 라고 하려면 그라데이션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이거 거꾸로 돼 있어야지. 잠깐만요. 이거를 리버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그린이 위쪽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블루로 가면 이게 느낌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냐면 40 정도만 넣고, 잠깐만요. 이거보다 크게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값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블루는 깊이 값을 나타내 주긴 하는데 그 깊이 값을 나타냄에 있어 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100%까지 다 쓸 수가 없어요. 원래 색 자체가 블루는 깊이 값이 100%란 얘기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노말을 여기다 넣었어요. 노말이 막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깊이 값이 100%다 라고 뜻하는 거는 얘에서 가장 긴 길이 있죠. 가 100%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일 때 얼마만큼 파였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파였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색을 칠하면.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브젝트를 뚫고 지나갑니까? 이게? 그럴 수 없죠. 아주 살짝만 어두워야 이게 조금 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쓸 수 있는 총 그 가장 어두운 것까지는 사실은 25% 정도가 가장 많이 파여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색상은 요 정도로 잡으면 되고, 그럼 이게 실제로 기능할까? 라는 거를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해가지고 자, 노말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플랜을 하나
EVF 플랜을 50cm 짜리를 하나 꺼내서, 아 여기가 아니라 키보드 엔트리에다 쳐야지. 50cm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보내 가지고, 이것도 이름도 노멀 테스트, 맵도 노멀 테스트 넣어주고, 메테리얼 이름도 노멀 테스트 내보내 봅시다. FBX로 내 PC에다가. 자 내보냈죠. 지오메트릭 컴ponent 상관없는데 그냥 뭐 내보내고. 자 마모셋 가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노마를 테스트하는 걸 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엔진 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말 맵을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띄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자 이걸 테스트를 이렇게 넣어보고요. 잘 들어왔죠 여기? 여기 노말 테스트라는 맵이 있고, 여기다가 노말이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메탈릭 값과 러프니스 값을 조금 값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노말 맵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만든 노멀 맵이고요. 이거를 보면은 요렇게, 아 이거 아니다.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요거를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죠. 보면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자 화면을 돌리니까 얘가 마치 구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죠? 땡글땡글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게 우리는 알잖아요. 얘가 정체가 뭔지. 얘 정체는 뭐예요? 평면인데? 평면에서 빛이 왜곡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노말이라고 부르는 거는 빛을 왜곡하기 위한 맵인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말 맵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가 안 튀어나와 있는데 튀어나와 있다 라고 보여지게 만드는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노말 맵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요거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요즘 쓰는 그 색 체계가 있습니다. 네, 그 렌더링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이라고 해서 PBR 렌더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실시간이죠. 리얼타임. 그래가지고 그쪽에 대한 설명을 또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